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 후회, 그리고 어쩌면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은퇴 후의 삶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가장 큰 후회는 친구한테 술 한 잔 사줄 돈이 없었다는 거였어. 오늘 이야기는요, 바로 한 은퇴자의 이 솔직한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에 담긴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이건 단순히 돈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한 언론인이 옛날 직장 상사분하고 술 한잔 하다가 듣게 된 아주 솔직한 고백에서 시작되는데요. 이 상사분이 그러더래요. 은퇴하고 나니까 비로소 깨닫게 된 정말 뼈아픈 후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이죠. 그 세 가지 후회가 뭐였냐면요. 첫째, 친구한테 소주 한 잔 사줄 여유가 없었던 거. 둘째, 외국어 하나라도 좀 제대로 배워둘 걸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악기 같은 취미 하나 못 만든 거였대요. 진짜 다 공감 가는 얘기죠? 근데 오늘은요, 특히 이 첫 번째 후회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냥 돈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파고 들어보자는 거죠. 네, 맞아요. 친구한테 술 한 잔 못 사줬다는 게 이게 뭐 그냥 지갑에 몇만 원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랄까 관계 속에서 내가 내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좌괴감. 그러니까 사회적인 존엄성하고 바로 연결되는 아주 깊은 문제인 거죠. 분 때문에 소중한 사람 만나는 걸 망설이게 되는 바로 그 순간 후회는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에이, 이건 그냥 이 상사분만의 특별한 이야기 아니야? 라고요. 근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은퇴자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아주 냉혹한 현실이에요. 돈 문제가 어떻게 사람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방금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이 기사를 쓴 기자 본인조차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고백할 정도거든요. 사실 이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상황이 보통 이렇죠. 친구들이 야, 골프나 치러 가자 하면 비용이 덜컥 걱정돼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빠지게 되고요. 또 계속 늘어나는 경조사비 이거 정말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소중한 사람 결혼식이나 장례식 가는 것조차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5만 원짜리 봉투 하나 내밀면서도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기까지 하고요. 결국 이 돈 문제가 은퇴 후에 인간관계를 떡하니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 끝은 뭘까요? 결과는 뻔하죠. 바로 이겁니다.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 경제적인 이유로 자꾸 만남을 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건 결국 깊은 정서적 고립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어쩌면 많은 은퇴자분들이 이미 그 해결책을 손에 쥐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평생을 바쳐서 마련한 내 집, 이 가장 큰 자산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주택연금이라는 제도인데요.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진 집을 담보로 맡기고요. 그 대신에 평생 동안 매달 꼬박꼬박 연금처럼 노후 생활비를 받는 거예요. 물론 자녀한테 물려줄 재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처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정말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주택연금이 왜 그렇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지 딱 세 가지 핵심 장점만 짚어드릴게요. 첫째, 내 집에서 쫓겨날 걱정 없이 평생 살 수 있다는 거. 이거 엄청난 안정감이죠. 둘째, 마치 월급처럼 매달 꾸준하게 현금이 들어온다는 거. 그것도 평생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더라도 남은 배우자가 똑같은 돈을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 서로의 노후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잘 안 와닿을 수 있으니까요. 실제 사례를 한번 볼게요. 주택연금이 한 부부의 은퇴 생활을 어떻게 180도 바꿔놨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80대 노부부의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22평짜리 아파트를 갖고 계셨는데요.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전에는 국민연금 같은 거 다 합쳐도 한 달 수입이 80만 원 정도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나서는 매달 120만 원이 추가로 들어와서 총 수입이 200만 원으로 껑충 뛴 겁니다. 월 200만 원. 여러분, 이 숫자가 그냥 돈이 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친구에게 술 한 잔 사줄 수 있는 여유고요. 경조사에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마음의 평화인 겁니다. 한마디로 편안한 노후를 의미하는 숫자가 된 거죠.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이었던 후회라는 단어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근데 이제는요, 과거에 대한 아쉬움만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위한 행동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요. 기사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후회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 방법을 찾아보는 적극성이 필요하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미래에 또 다른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오늘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집을 그냥 단순히 묶여있는 자산으로만 볼 게 아니라 내 존엄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지켜줄 든든한 버팀목으로 바라보는 그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